우선 초코 제누아즈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전랑과 물엿을 넣어서 손휘핑기로 가볍게 잘 섞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설탕을 전부 다 넣어서 손휘핑기로 똑같이 잘 섞어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설탕을 넣고 바로 섞어 주셔야 설탕이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섞을 수 있습니다. 설탕을 잘 섞었으면 이제 뜨거운 물 위에 볼을 올려서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최종 36도에서 40도까지 온도를 올려주면 되시고, 너무 뜨거운 물에 올리면 온도만 빨리 올라가고 설탕은 잘 안 녹기 때문에 조금 뜨뜻미지근한 물에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서 설탕이 잘 녹아들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설탕이 녹아들지 않으면 나중에 휘핑하셨을 때 휘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설탕이 달걀에 잘 녹아들었으면 이제 휘핑을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고속으로 휘핑을 해주시면 되세요. 휘핑을 하실 때는 휘핑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가면서 휘핑을 해주시면 되시고, 조금 빠른 속도로 휘핑을 해주셔야 거품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왔으면 속도를 중고속으로 줄여서 휘핑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기공 정리를 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볼륨 체크는 마지막에 반죽을 잘 섞어서 리본을 그려보면 됩니다. 리본을 그렸을 때 반죽이 1, 2, 3초에 스르륵 살짝 퍼지는 정도만 되면 되세요. 이때 주걱질이 서투신 분들은 반죽의 볼륨을 조금 더 올려서 리본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주걱질을 했을 때 볼륨이 죽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1단으로 기포 정리를 할 거예요. 기포 정리를 하실 때는 휘핑기를 세게 흔들지 않으셔도 되고, 휘핑기는 가만히 놓고 볼만 천천히 흔들어서 기포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기포 정리는 30초에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반죽에 코코아 분말과 박력분을 함께 채쳐 넣어서 섞어 줄 거예요. 채에 남은 가루 덩어리는 손으로 으깨서 넣으면 손이 지저분해지니까 주걱으로 잘 으깨서 넣어주세요. 이제 가루를 잘 섞어 줄 건데 J자 모양을 그리는 J자 섞기를 해 주실 거예요. 반죽을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위로 쓱 퍼 올려주시면 되시고, 쓱 퍼 올려주셨을 때 안에 있는 가루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 반죽이 잘 섞여집니다. 반죽을 섞어주면서 옆면도 한 번씩 쓱쓱 긁어주시면 옆면 정리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가루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10번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섞어주시고 그만 섞어주세요. 이제 따뜻하게 데운 버터와 우유에 반죽을 한 스푼 넣어서 애벌 섞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반죽에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 이때 버터와 우유의 온도는 45도에서 60도 사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지류는 무겁기 때문에 반죽에 바로 넣으시면 주걱질을 했을 때 잘 안 섞여서 나중에 제누아즈가 떡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죽에 넣기 전에 애벌 섞기를 해서 섞어주셔야 고루고루 잘 섞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유지류가 반죽에 잘 섞어들었으면 5번에서 10번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섞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옆면, 밑바닥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제누아즈 반죽은 완성입니다. 1호 원형팬에 유산지를 깔아주시고 반죽을 높은 위치에서 흘러내리듯이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한 번 더 기포 정리가 됩니다. 반죽 가운데 반죽이 죽은 부분을 주걱으로 잘 섞어주시고 틀을 2번 정도 내리쳐서 공기를 빼줍니다. 반죽은 170도 예열한 오븐에 28분 정도 구워줍니다. 제누아즈 굽는 동안 딸기 손질을 해주세요. 딸기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딸기는 1호 케이크 기준으로 조금 작은 딸기를 골라주시는 게 케이크를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500g 한 팩에 3 곱하기 5짜리 크기의 딸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딸기를 반으로 잘라서 키친타월에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다 구워진 제노아즈는 한번 탕탕 쳐서 증기를 빼주시고 뒤집어서 식혀주세요. 저는 주로 10분 정도만 뒤집어서 식혀주고 다시 똑바로 한 다음에 나머지를 식혀줍니다. 다 식은 제노아즈는 옆에 유산지를 조심히 뜯어내 주시고 재단을 할 겁니다. 우선 밑바닥에 있는 유산지는 떼지 마시고 3mm 각봉을 이용해서 밑바닥을 재단해 줄 거예요. 밑부분은 두꺼운 껍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드셨을 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1.5cm 각봉을 이용해서 3장을 잘라 줄 겁니다. 이번 케이크에는 제노아즈에 시럽을 뿌려주지 않을 거예요. 시럽을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촉촉하고 보드라운 제노아즈고요. 케이크를 완성시킨 다음에 하루 정도 숙성을 해주시면 케이크 빵에 이질감이 들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생크림을 휘핑해 줄 건데요. 처음에는 마스카포네가 덩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저속으로 살살살살 풀어주시면서 휘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크림이 밖으로 튀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서 단단하게 휘핑을 해줍니다. 생크림은 항상 차가운 온도에 있어야 안정적인 크림 상태가 되기 때문에 휘핑하실 때 얼음물을 밑에 받쳐서 휘핑을 해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을 사용하기 전에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휘핑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주걱으로 옆면과 밑면을 정리해서 크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 볼륨이 올라오면 저는 반 정도를 덜어서 냉장고에 넣어 둘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겉면 아이싱 할 때 사용할 크림입니다. 안에 샌딩할 크림은 조금 더 휘핑을 해서 크림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묵직한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샌딩용 크림은 조금 단단하게 휘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샌딩용 크림은 마스카포네 치즈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의 텍스처면 됩니다. 눌러보았을 때 조금 단단하게 눌리는 느낌으로 휘핑을 해주세요. 이제 케이크판에 크림을 살짝 올려서 제노아즈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싱을 시작합니다. 크림을 한 주걱 살짝 올려주시고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앞뒤로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크림을 발라주세요. 크림이 빵 끝까지 발라졌으면 앞에 살짝 들고 정리. 그 다음 딸기를 가득 올려줍니다. 딸기는 나중에 커팅할 것도 생각해서 서로 겹치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많은 크림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싱 해주세요. 살살살살 돌려서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빵을 올려서 잘 올라갔는지 360도 회전해서 체크해 주시고 크림을 올려서 아까와 똑같은 공정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빵, 크림, 딸기, 크림 순서대로 겹겹이 쌓아 올려서 3단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싱 하실 때는 스패츌러의 수평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패츌러가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아이싱을 해주세요. 옆면 정리도 똑같습니다. 수직으로 스패츌러를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되 스패츌러가 수직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단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겉면 아이싱 하기 전에 비어있는 부분을 크림으로 채워서 빵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아까 냉장고에 덜어서 넣어둔 겉면 아이싱 크림으로 겉면 아이싱을 해줄 거예요.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면 농도가 풀리기 때문에 손입힌기를 이용해서 농도를 살짝 잡아줍니다. 이제 크림을 가득 2주걱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애벌 아이싱을 해줄 거예요.
크림을 한번 얇게 전체적으로 감싸주신 다음에 그 다음 크림을 발라주시면 빵가루가 날리지 않고 깔끔하게 겉면 아이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도 똑같이 얇게 아이싱을 해서 애벌 아이싱을 해줍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그 다음 남은 크림을 조금만 빼두신 다음에 다 올려서 마무리 아이싱을 해줍니다. 똑같이 크림을 밖으로 밀어서 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옆면으로 넘어갑니다. 살살 옆면 크림을 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밑에까지 크림이 다 떨어졌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마무리는 항상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어요. 제일 윗부분은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중간중간 크림을 키친타월에 닦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는 잠깐 냉장고에 넣어두고 초코 가나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생크림과 초콜릿을 볼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 다음 30초 정도 방치해 두신 다음에 주걱을 이용해서 매끈하게 섞어주세요. 가나슈의 온도는 케이크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지금 냉장고에 케이크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가나슈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나슈를 빠르게 펼쳐주시는 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때도 가나슈 온도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가나슈 온도 45도 정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케이크 아이싱을 하고 가나슈를 바로 뿌려주실 때는 가나슈 온도 35도 언저리면 괜찮습니다. 가나슈를 최대한 빨리 바깥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한 번에 돌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나슈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면 저처럼 밑바닥을 탕탕탕탕탕 쳐주시는 것도 좋아요. 데코용 딸기를 6등분 하셔가지고 6개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케이크는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 주신 다음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커팅을 하실 때도 하루 정도 숙성해 주셨다가 커팅을 해 주시는 게 단단해서 깔끔하게 잘라 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먹을 거지만 금박도 올려서 예쁘게 데코를 해줍니다. 케이크를 하루 숙성해서 가져왔어요. 커팅하실 때는 칼을 불에 달구신 다음에 커팅을 해주셔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커팅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앞으로 쓱 자르신 다음에 뒤로 쓱 빼주시는 게 깔끔하게 썰립니다. 커팅하실 때마다 칼 깔끔하게 닦아주시고 불로 한번 데우신 다음에 또 커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